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퍼스타 선수의 조건과 고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슈퍼스타의 의미와 관심 배경, 슈퍼스타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 슈퍼스타가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은 편향이나 손실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슈퍼스타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 또는 슈퍼스타는 재능이 아주 특출하게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 배우 등 인기 연예인 외에도 특출한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나 CEO 등도 스타라고 부릅니다. 슈퍼스타들은 아주 특출한 재능으로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슈퍼스타라는 말은 이미 1832년에 뉴렌이 내 생애의 크리케터라는 책에서 경기력이 아주 뛰어난 크리켓 선수를 스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81년에 로젠이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슈퍼스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젠은 재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시장에서 엄청난 수입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슈퍼스타 선수는 특출한 경기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 선수를 말합니다. 슈퍼스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경우 보다 많은 관중들이 모이고 TV 중계 방송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스타 선수의 경기가 경기장 외에도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 방송되면서 슈퍼스타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는 스타 파워, 스타덤, 슈퍼스타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스타 파워는 스타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스타덤은 스타가 갖는 지위나 신분을 말합니다. 스타덤은 스타의 독특한 특성과 많은 인기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슈퍼스타 선수는 경기력이 아주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 선수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과 팬클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팬클럽은 특정의 선수나 팀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경기력이 뛰어나고 관중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선수가 팬들과 친숙하게 지낼 경우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팬덤이 형성돼서 스타 선수는 스타덤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등 슈퍼스타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팬덤은 특정의 스타 선수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의 스타 선수를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팀에 대한 충성도도 아주 높습니다. 팬들은 슈퍼스타의 특출한 경기력과 뛰어난 재능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 선수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고 스타 선수와 일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타 선수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팬클럽, 팬덤 등은 슈퍼스타 선수를 만들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선수를 또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슈퍼스타 선수는 프로리그와 팀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스타 선수에 대한 관심 배경입니다. 슈퍼스타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스타 선수는 많은 관중과 시청자를 유인합니다. 그동안 프로스포츠 리그전에서 팀 간의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리그와 구단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프로리그가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팀 간의 전력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이 보다 많은 관중을 유인하고 팀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필요 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팀 간의 전력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간의 경기에서는 전력 균형보다 슈퍼스타 선수가 더 많은 관중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력이 아주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 슈퍼스타 선수가 팀 간의 전력 균형 상태보다 더 많은 관중과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겐 등은 유럽에서 럭비 리그전의 관중 수요를 분석했는데 경기력이 절대적으로 뛰어난 팀의 경기가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 간 경기보다 더 많은 관중을 유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유럽의 프로축구 경기에서 해당 지역 출신의 스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관중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팀 간의 전력 균형보다 슈퍼스타 선수가 더 많은 관중과 시청자를 유인한다는 겁니다. 둘째,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뛰어난 경기력과 스타 파워, 높은 인기 등을 중시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슈퍼스타 선수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수요 요인이 점차 다양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참가하는 경기는 경기장 관중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더 많은 관중과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슈퍼스타 선수의 경기력과 인기 등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과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경기장의 관중과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슈퍼스타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을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전력 균형보다는 슈퍼스타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만으로는 보다 많은 관중과 시청자를 유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기간의 스포츠 경기에서 슈퍼스타 선수는 관중과 시청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넷째, 팀의 연고 지역에 있는 관중이나 충성도 높은 팬들은 팀 간의 전력 균형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됩니다. 팀의 연고지에 살고 있는 충성도가 높은 열성적인 팬들은 전력 균형보다는 연고지 팀의 전력이 훨씬 더 우세해서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테인스키라는 학자는 NFL, 즉 미식축구, NFL이 연고팀이 없는 지역과 연고팀이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팀 간의 전력 균형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연고팀이 없는 주민들은 전력 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비해서 지역에 연고팀이 있는 주민들은 전력 균형보다는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고지 주민들은 팀 간의 전력 균형보다는 슈퍼스타 선수와 연고지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더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슈퍼스타 선수의 조건입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슈퍼스타 선수는 모든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선수는 특출한 경기력 외에도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슈퍼스타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첫째, 슈퍼스타 선수는 일반 선수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특출하고 뛰어난 경기력을 지녀야 합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는 많은 인기를 끌면서 경기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슈퍼스타 선수들은 뛰어난 경기력으로 팬들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TV 등 미디어로부터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TV와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경기력이 뛰어난 슈퍼스타 선수들의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많은 팬들은 2인자나 일반 선수와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과 재능을 지닌 슈퍼스타 선수의 경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제는 선수들 간 미세한 경기력의 차이로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인자와 경기력의 차이가 미세하더라도 이를 선호하는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슈퍼스타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비슷한 경기력을 지닌 선수들도 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을 경우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들러라는 학자는 동료 선수들 간 경기력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엇비슷하더라도 대중성과 인기도 등을 잘 활용하면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디오나 TV, 신문, 잡지 등에 자주 등장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팬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원만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를 지지하는 팬들이 점차 많아져서 경기력이 아주 특출하지 않아도 스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출한 경기력만으로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나게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특출한 경기력 외에도 트위터나 SNS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셋째, 경기력이 특출하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행운, 운이 좋으면 스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경기력이 특출하지 않고 관중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프로 선수도 결승전이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우연치 않게 승리에 기여할 경우 스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범한 경기력을 지니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가끔 챔피언 결정전이나 국가대항전, 피파 월드컵 축구대회 등과 같은 큰 경기에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맥도널드는 이러한 스타 선수는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나 운이 좋으면 스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운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 실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골프나 테니스 등과 같은 개별 스포츠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만약 스포츠 팬들이 선수들 간 순위를 선호한다면 해당 스포츠 종목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가 슈퍼스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순위가 가장 높은 슈퍼스타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팬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며 엄청난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개별 스포츠 단체나 협회에서 선수들이 순위를 매기는 것은 팬들이 관심을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력이 뛰어나고 순위가 높은 선수는 저절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이유입니다. 슈퍼스타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슈퍼스타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은 일반 선수들이 갖지 못한 특출한 경기력과 뛰어난 재능이라는 희소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희소성은 일반 선수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특출한 경기력과 뛰어난 재능입니다. 슈퍼스타 선수는 해당 스포츠 종목에서 최고의 선수로 경기력이 아주 뛰어나고 인기도 높습니다. 특출한 경기력을 지닌 슈퍼스타 선수는 해당 스포츠 시장에서 최고의 선수로
다른 선수의 경기력과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만약 경기력이 뛰어난 슈퍼스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로 대체할 경우 관중들이 경기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특출한 경기력과 뛰어난 재능이라는 희소성을 지닌 슈퍼스타 선수는 해당 스포츠 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선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출한 경기력을 지닌 선수는 많은 관중을 유인하고 인기도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슈퍼스타 선수는 스포츠 경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출한 경기력으로 독점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TV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슈퍼스타 선수의 뛰어난 경기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선수의 특출한 경기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슈퍼스타 선수의 경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확산될수록 경기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감소하고 구단의 수입은 증가해서 선수의 수입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슈퍼스타 현상은 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가 가능한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슈퍼스타 선수의 경기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생산하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산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 관중과 시청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슈퍼스타 선수의 수입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한계적 기여도입니다. 슈퍼스타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계적 기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적 기여도는 슈퍼스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때 평범한 선수들이 참가할 때보다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관중수와 입장 수입입니다. 관중수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 입장 수입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력이 아주 특출하게 뛰어난 선수는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과 시청자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베컴 선수가 미국의 LA 갤럭시 팀으로 이적해서 출전한 첫 해의 관중은 무려 18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당 관중은 4,400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넷째, 경제적 지대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 지대는 원래 토지 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지대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생산 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지대 또는 경제적 지대라고도 합니다. 만약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면 노동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되고 이때 지급한 보수는 모두 경제적 지대가 됩니다. 반면 노동 공급이 많아서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 돼서 경제적 지대는 제로가 됩니다. 노동 공급이 고정될수록 지불하는 보수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력이 특출한 슈퍼스타 선수는 한 명인데 비해서 이 선수를 여러 구단에서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쟁이 과열돼서 경제적 지대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특출한 경기력을 지닌 슈퍼스타 선수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채용하려는 구단이 많기 때문에 슈퍼스타 선수는 엄청난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경제적 지대 때문입니다. 다섯째, 투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슈퍼스타 선수들이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투자는 확실한 수익률이 기대되는 저축과 달리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투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경기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선수들은 미래에 반드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슈퍼스타 선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기도 어렵지만 이 프로 선수 중에서 슈퍼스타 선수가 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슈퍼스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 커다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한 선수가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슈퍼스타의 높은 수입은 그동안 리스크가 큰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 투자일수록 기대 수익도 더 큽니다. 커다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극복한 슈퍼스타 선수들이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스타 선수의 고소득은 편향이라는 주장입니다.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선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출한 경기력과 묘기, 또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구단주들은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과 인기도 등을 감안해서 높은 연봉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가끔 선수의 경기력이나 인기도 등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일부 슈퍼스타 선수들이 실제 경기력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단주나 감독의 편향이나 손실 회피, 또 리스크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지적 편향 또는 확증 편향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구단주들은 채용하려는 선수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단주가 채용하려는 선수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단이 채용하려는 선수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추측이나 소문, 단순한 기대 등에 의존하게 됩니다. 구단주가 단순한 기대나 추측에 의존해서 선수를 채용할 경우 선수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단이 채용하려는 선수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단주가 특별히 선호하는 선수를 채용할 때 선수의 경기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구단주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겁니다. 구단주는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이러한 확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단주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고와 가치, 신념 등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개무시하는 겁니다. 둘째, 손실회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실회피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손실회피는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단이 선수를 채용하거나 트레이드할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이 최고 수준에 달했을 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선수를 채용하려는 구단들이 많을 경우 경쟁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선수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으로 이적하겠다고 구단을 협박해서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선수의 경기력이나 인기도 등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끔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으로 계약하는 선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구단에서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하는 것을 손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단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선수를 채용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하지 않는 것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단이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하거나 구단이 채용하려고 하는 선수를 다른 구단에서 먼저 채용할 경우 이 선수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회피입니다. 구단에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으로 채용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리스크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감독이나 구단주들은 팀의 경기력이 부진하거나 리그전에서 연속적으로 패할 경우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더라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액의 연봉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야구 구단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능한 투수가 필요한데 A 선수와 B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A 선수와 B 선수의 경기력은 엇비슷하고 나이도 같다고 합시다. 지난 시즌에서 A 선수는 연봉 1억 원을 받고 20승을 했고 B 선수는 연봉 4천만 원을 받고 16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승당 평균 비용은 A 선수는 500만 원, B 선수는 250만 원입니다. A 선수의 연봉과 경기 승률은 B 선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B 선수는 연봉과 경기 승률이 A 선수보다 더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느 선수를 채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B 선수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많은 감독들은 A 선수를 채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됩니다. 비록 A 선수의 연봉이 B 선수보다 훨씬 더 높더라도 A 선수를 채용할 경우 최소한 20승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팀이 지난 시즌에서 경기력이 저조했다면 감독은 구단주와 팬, 미디어 등의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A 선수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A 선수를 채용한다고 해서 다음 시즌에도 20승을 올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단이 연봉이 낮고 승률도 떨어지는 B 선수와 계약을 한다면 팬과 미디어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B 선수를 채용했다가 팀이 계속해서 패할 경우 감독은 자칫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의 연봉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A 선수를 채용하는 것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이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스타의 의미와 관심 배경, 슈퍼스타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 또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은 구단주의 편향, 손실회피, 리스크회피 때문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LS의 지명선수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